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대표 최노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손광주 대표님을 모시고 북한의 깊은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대부분 모르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좀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남북 이국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북 이국론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나왔으면 뭐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고 그냥 한번 던져본 이야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지난해부터 이제 북한 당국이 김여정이가 남조선이라는 전통적으로 쓰던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한국 것들 뭐 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국이란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당 전원회의에서 지금 이게 남과 북은 동족 관계가 아니다.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아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이국론이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대략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그 인물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 남북 이국론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지난 9월 19일 날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하지 말자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이야기가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된다. 헌법 제3조라는 것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인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걸, 이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통일부도 정리해버리자 이제 이거예요. 통일부도 정리해버리자 된다. 이제 이 주장이 이제 김정은의 그 남북 이국론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국가보안법 폐지만 뭐 수십 년 전부터 해온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정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해오고, 그러니까 통일부를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 이야기 최근에 지난 8월 15일 날 이제 자유통일 그렇죠. 독트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대하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주장하고 아주 동일한 거죠. 똑같습니다. 앵무새처럼 같다. 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시점이 왜 그러냐? 네. 자, 김정은이 이제 그런 남북 이국론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미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종북 세력, 그러니까 친북 세력이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범민연회, 네. 남측본부, 또 하나가 이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종북 세력이 이제 김정은이 그 남북 이국론이 나오자마자 입장을 똑같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뭐 자주 평화연대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 문제라든가 그 통일이 아닌 네. 통일은 다 빼버리고 평화, 그다음에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중동과 러시아, 중동,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여기 이제 반미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거죠. 반제국주의라는 그 노선에서.
그러니까 반미연대에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친북 세력들은 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데 국회와 그다음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양 입장에서 이게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수령이 한마디 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김정은의 통일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남북 이국론이 첫째는 통일하지 말자는 거고 둘째는 남북 관계를 단절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대남 사업을 그럼 계속 한단 말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북한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습 정권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북한을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정권의 보존이라는 걸 이걸 동심원의 정중앙에 네. 놓고 그다음에 제1차 동심원, 2차 동심원, 3차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세습 정권을 보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려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 통일 개념에서 벗어나자 이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세습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 한국 내부를 둘로 갈라야 됩니다. 갈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전에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요. 이미 6, 70년대에 남조선은 4천만, 우리는 2천만이나. 그러니 남조선을 둘로 갈라서 한쪽을 우리한테 갖다 붙이면 우리는 2천만, 우리는 4천만, 남조선은 2천만이 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조선과 미국을 갈라놓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남조선도 둘로 갈라야 되고 남조선과 미국을 둘로 갈라야 된다. 자, 그럼 남조선과 미국을 둘로 가른다는 말은 일본하고도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지난 70년간의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 노선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조선을 갈라놓는 것. 네. 그다음에 남조선 내부를 둘러 갈라놓는 것. 네. 자, 그렇다면 아무리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도 남조선 내부를 둘러 갈라놓는 이 전략은 대남 노선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사업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서 대남 사업이 끝나느냐?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는 거죠. 네. 그런 각도에서 임종석의 이 발언이 나왔고 이 임종석 실장의 이 발언이 임종석 실장이 빅스피커잖아요. 네. 빅마우스지. 우리 안에서. 자, 그러니 어서 임종석 실장의 이 발언을 계기로 평양 입장에서는 국회와 좌파 언론과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남북 이국론을 남한 내부의 중요한 아젠다로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것을 임종석이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네. 분석하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대남 사업의 그것을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임 실장이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 독트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통일, 자유민주 통일을 반대하는 우리 한국 내부에 부류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이제 우리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그 북한식 통일론을 주장해온 그런 그룹이 있죠. 네. 1980년대에 이제 NL 그룹, NLPDR, 민족 해방, 그다음에 이제
주사파 그룹이죠. 네, 주사파. 한마디로 예, 주사파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사파 그룹이 생각은 과거에 그 혁명적 노선 거기에서 좀 떠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이 정치권에 이제 들어간 이후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는 뭐 그런 혁명적 노선에서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통일 노선은 북한의 노선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냥 따라가는 노선이 이제 그 말하자면 종북 노선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제 표현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각도에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네.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력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통일 노선이나 북한 정권의 하는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임종석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그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남북인군론에서 북한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입장을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말하자면 야권에서의 이 남북이국론이 야권의 통일된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제 이런 거 좀 이렇게 분열사항이 저는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분열사항이 사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일본의 조총련 내부에서는 이거 정말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벌써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었어요. 조총련 쪽에서까지. 그럼요. 조총련에서는 어허. 그 북한의 그 이제 노동당 입장, 뭐 정확하게는 김정은의 입장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이 그 이제 일본 조총련에 이제 전달이 되면 조총련에서는 사실은 그걸 다 물어봅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연초에 조총련이 연초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흰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계속 입어도 좋으냐 이런 것까지 다 문의를 해봅니다. 그게 이제 북한 중앙당 그 국제부에 그 문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남북 이국론 통일하지 말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걸 이제 입장을 이제 문의를 해보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게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이것이 조총련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한국 내부에도 내부를 이렇게 하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북한을 완전히 추종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도 북한을 정권을 그대로 추종하지 않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일종의 관념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기회주의 통일 관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백낙청 전 이제 서울대 교수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분단 체제론이라는 것을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분단 체제론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현재 남과 북의 관계, 남과 북의 체제의 모순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순으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이제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수령 독재 간의 모순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에 입각한 이 통일 주도 세력들의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론이라는 게 북한에서도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어떤 것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남한 사회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한 제3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단 체제 극복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것은 통일에 관한 일종의 관념론이고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통일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 생각에도
그런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통일론을 한 것이 오래 전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으로 봤거든요. 그러나 막스주의라는 것이 이미 실천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틀렸고 실천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지난 1990년대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이론에서 완전히 탈각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 북한식 통일론자, 북한식 그렇지. 입장을 주는 두 번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그 세 번째가 이제 기회주의 관념 통일론 이 세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남북 이국론이 과연 이제 저기 좌파 세력 안에서도 이것이 통일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아마 갈등적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적이 많을 것이다. 예. 정말 이거 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남북 이국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리고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적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이 이국론에 대한 그 이론적인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 이국론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반 대한민국 헌법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게 영토 조항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네. 추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반통일적이죠. 반헌법, 반통일적이죠. 세 번째가 반인권적입니다. 남북 이국론이라는 게. 그 왜냐하면 현재의 그 30년 전에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체제가 느린 붕괴 쪽으로 쭉 가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수령 절대주의 북한 체제에서 반대하는 자유를 찾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탈북자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에요.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네. 또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체제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자유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아주 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남북 이국론을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남북 이국론을 받아들인다. 자, 그렇게 되면 저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온 사람들, 자유를 찾아서 다른 제3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 이 근거가 사라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북이 다른 국가로 가자. 남북 이국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자. 이렇게 가버리면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자, 우리 헌법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이라는 그 지역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대한민국 오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그것은 우리 외교부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적, 그다음에 법률적을 각도에서 보호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남북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간다. 남북이 다른 나라다 했을 때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근거가 사라집니다. 네. 자, 그럼 수령 절대주의 체제, 그야말로 그 표현이 그 지옥과 같은 북한 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이탈해서 오면은 이 탈북자들이 남북 이국론이 된다. 그럼 우리는 외국이란 말인가?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세계 인권 선언에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 기본권이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세계 인권 선언에 이미 인권은 민족, 그다음에 피부색,
정치적 신조, 그다음에 빈부의 차이, 남녀 성별, 종교 모든 것을 떠나서 인권의 기본권에 관한 것인데 네.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은 세계인권선언에 아직까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탈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남과 북이 이국으로 돼버리면은 중국의 입장에 탈북자 문제가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강제 북송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네. 자,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남북 이국을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반헌법, 반통일, 반인권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이런 얘기 한번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먼저 남북 이국론이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를 이론적으로 이제 반헌법, 반통일, 반인권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죠. 네. 정부 입장은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네. 이것은 말 반헌법적이다라고 확고부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에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그 안에 있는 일부 의원과 일부 친북 세력, 종북 세력에 연계된 이 세력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이들은 헌법과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을 현행법을 위반하는 그런 언행, 구체적인 행동이 있으면은 법에 따라서 어법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뭐 온정적이라든가 또는 뭐 색깔론이든가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정말 그렇게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만이 이 지금 이 흔들리는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남북 이국론의 경우에는 일부 자유보수 진영에서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안보적 측면이라든가 외교적 측면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당장의 그냥 탈북자 문제도 재중 탈북자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요. 이게 역사의 어떤 그런 이 변화나 그런 데 흐름을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되죠. 네. 동서독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독과 동독도 유엔에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예요. 네. 지금 한국 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 소독도 내부적으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 사례가 없습니다. 예, 내독성에서 다 이제 관할하고 연방 헌법에서 이탈된 적이 없죠. 네. 예. 자 그래서 독일 통일도 동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라 동독이 스스로 서독의 연방헌법에 편입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흡수 통일이라는 것을 표현이 좀 잘못된 편이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고 동독이 동독 주민들의 결단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서독의 연방헌법에 편입된 거죠. 헌법 안으로. 헌법 안으로 편입된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흔들리면 안 되고 북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바뀌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그들이 정당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복수정당 예를 들면 3인당도 나와야 되고 자유당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통일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정세, 국제 정세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전문가들이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정부도 외교부라든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에서는 안보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이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도 남북이 군론 같은 그런 전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이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표를 모시고 북한의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건에 대한 속 얘기를 계속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